행복한 시간 시즌2 정세윤, 김동수입니다. 네, 저희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원장님, 오늘은 바람이 또 시원하게 부는 하루네요. 그래도 더워요. 35도 막 이러니까 굉장히 맞습니다. 더워요. 폭염도 폭염이고 이번 여름에는 왜 이렇게 날씨가 정말 저희를 괴롭게 하는지 장마. 맞습니다. 장마인데 이제 집중호우가 많이 내려가지고 강주에 굉장히 최근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이 폭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적십자에서도 굉장히 바쁘셨겠어요. 네, 적십자는 이렇게 재난이 나면 뭐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불거나 앞으로 이제 또 여름철이 되니까 폭염이라든지 이런 재난을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재민이나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에게 물품이나 구호 물품이나 또 급식이나 이런 활동들을 봉사활동을 진행합니다. 아,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또 재난구호 종합훈련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름철 재난 대비를 위해서 아까 풍수해뿐만 아니라 네. 화재라든지 또 가스 폭발이라든지 건물 붕괴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 이제 봉사원님들과 함께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반에 준비를 하고 있군요. 네. 자,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재난도요. 대비가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고 보험이 필요한데 실제로 오늘 만나볼 분도 뭔가 이런 대비, 뭐 보험 이런 거에 아주 전문적인 그렇죠. 지식을 그러니까 가지고 우리가 계시는. 살면서 네. 또 이렇게 건강 이나 네. 또 사고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천재지변이나 이게 났을 때 필요한 게 있죠. 네. 보험인 것 같아요. 네. 우리 개인의 보험뿐만 아니라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런 보험에도 관심이 있는 분을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위쪽에 계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시죠. 가시죠. 네. 자, 저희가 오늘의 나눔 주인공이 있는 곳으로 일단 올라왔습니다. 12층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높이 올라왔어요. 네. 이 코너를 돌면 네.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볼게요. 궁금합니다. 네, 궁금합니다. 저는 안 궁금한데. 아, 그래요? 많이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해가지고. 네, 저희 적십자 상임위원이신데 오. 적십자 또 인도주의 활동에 여러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아,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그냥 네. 이야기거리가 많다고 네네. 저는 조금 아는데 우리 MC님께서 저는 오늘 궁금해 죽겠어서 안 그래도 여쭤보고 오는 길이었거든요. 네, 이야기가 많을 것 같으니 저희가 안에 들어가서 한번 얘기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만들어주시죠. 자, 나행시 오늘의 주인공 임순희 상무님과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자, 우리 사무처장님과는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원장님. 사이. 아, 죄송해요. 아 이렇게 그냥 죄송해요. 자, 오늘 나행시의 주인공 임순희 상무님과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상무님과 원장님은 또 네.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잘 사이시잖아요. 아는 건 아니고요. 조금 알아요. 근데 저도 네. 처음 이렇게 사무실에 와봤는데 네. 보니까 앞에가 뭐 감사패도 많고 뭐 훈장도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요. 네, 궁금합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네. 저는 95년도 생명 대졸 공채 FC로 이 잡을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보시는 이 많은 상패들이 28년 동안 모아진 저의 훈장들입니다. 네. 보망이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엄청 쉽게 표현해 주시네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 손님이니까 고객을 잘 관리해서 그 매달 뭐 이렇게 하는가요? 이렇게 시상을 사실 매달 하는 거는 여기에 진열을 못 해놓고요. 연애 한 번씩 하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생명의 제 본연의 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공헌 활동을 하면서 뭐 위촉장이라든지 상장들이 모아진 저의 삶의 궤적들이 모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임순희의 역사 박물관. 그리고 또 개인 딱 초상으로 해서 만든 패도 있고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차차 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공부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네. 학교에서 받으신 것들도 굉장히 눈에 네네. 띄어요. 네. 저 이제 굉장히 제가 하는 현업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 있는데요.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제 본업을 하면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조선대학교에서
경영학과 4학년 학생들에게 겸임 교수로서 강의도 하고 있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인문학적 공부가 모든 잡에서 필요한 것을 제가 인지해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에서 최고 경영자 과정도 수료했고 다양한 욕심이 많으시다. 지적 호기심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보호망 되고 그러면 솔직히 좀 상금을 많이 받으신가요? 제일 궁금했는데 못 물어보고 있던 내용인데요. 저희 2011년에 이 사진은 서울에서 제가 50년 맞습니까? 생명 상무님 맞습니까? 맞아요. 50년 생명 역사상 강주 전남에서는 최초로 1년 통산 여왕을 챔피언을 해서 받은 이제 상패들과 사진인데요. 사실 연봉으로는 제가 좀 고론하기는 걸고 시상금은 그야말로 명예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해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아니 꽤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저기 제주도 있을 때 그 자동차 딜러 해가지고 2, 3천씩 받아가지고 기부하시던데. 네네 그런 경우도 그 정도는 있는데 되시죠? 예 1,000만 원 내외는 됩니다. 근데 저의 연봉에 비하면은 연봉에 비하면은 1년 성과를 취하하는 그런 시상금으로는 크지는 않는데 영광스러운 명예인 거죠. 그 연봉이 많은 거네. 네. 그래서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시고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원장님 상당히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 눈치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꾸로 내가 네. 돈을 많이 못 내고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우리 임순희 상무님처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이런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장님이 또 이렇게 여러 우리 나눔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소개를 해주시잖아요. 그 일환으로 이제 오늘 주인공이 되셨는데 오늘 임순희 상무님께 들어볼 이야기가 벌써 이만큼만 들어도 너무나 많을 것 같거든요. 원장님 어떤 이야기부터 들어야 될지 저는 적십자 이야기부터 궁금합니다. 할까요? 네. 아니 보니까 기부 아까 많이 했는데 일단은 이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신가요? 네네. 그것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하셨는지. 소두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예. 중간에 좀 자르세요. 90년 결혼하고 91년 우리 아이 큰애, 93년 딸아이, 그리고 94년에 20대 후반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왼쪽에서 갑상선 암이 발견돼가지고 내 인생에 정말로 삶을 반추해보고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94년 갑상선 암 수술을 받고 딱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2014년도에 또 왼쪽에 이어서 오른쪽에서도 갑상선 암이 발견돼가지고 2차 수술을 하게 됐거든요. 정말로 딱 20년 동안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스스로의 경제적인 그런 거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하면은 2014년도 그 시점에부터는 뭔가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운전을 하고 이게 라디오 방송을 듣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정말로 우연의 일치로 아너소사이어티에 대한 소개 방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 제가 전화를 직접 해가지고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14년부터 18년까지 1억 5년 할부 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정말로 딱 5년 만에 생각지도 않게 또 이게 임파선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프면 안 되는데 자꾸 아파서 기부하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근데 저한테는 정말로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성장해진다 이런 말들이 정말 잘 어울리는 근데 케이스였던 것 상무님 같습니다. 자꾸 할부 그러니까 기부를 할부 그러니까 좀 이상해. 분할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할부다 그러니까. 예, 이게 할부라는 게 조금 어감 자체가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수 있는데 하는 말이에요. 너무 예. 더 심각하게 받으세요. 제가 생각하는 할부는 저한테는 굉장히 보람이고 기쁨인
그런 단어이거든요. 달달이 이제 납부를 하면서 네. 또 그 기부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이신가 봐요. 그래도 여태껏 내가 기부 왜 하시게 됐냐고 소감 물어봤을 때 이제 어렸을 때 힘들게 커서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내 몸이 아파서 아 내가 더 나보다 어렵게 생활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신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몸이 아프면은 도움을 받고 싶지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을 잘 안 하게 역시.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또 욕심을 내셔서 아까 욕심왕이야 내가 보니까 네. 또 뭐 학구열도 있고 네. 또 이제 또 하나 아너스 클럽에 또 가입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2019년도에 레드크로스 아너스에 가입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아프고 난 다음에 벌써 올해 2023년도에 끝나가요 지금. 레드크로스 아너스 대한적 십자사 고액 기부도 이제 끝납니다. 네, 그래서 다음의 행보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기부의 트리니티 삼위일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적 십자사, 레드크로스 아너스, 네.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아너 소사이어티, 초록 어린이 재단의 아너스 클럽. 그래서 저의 다음 목표는 행보는 초록 어린이 재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 대단하신 게 네. 그래도 이제 제가 본인이 이제 이렇게 그 직접 또 기부하시는 것도 있는데 이 역시나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이렇게 소개를 또 이렇게 기부하시라고 네. 연결을 많이 해 소개해 주셔가지고 주시는군요. 저희 네. 그때 또 제가 있을 때 두 분을 더 하게 됐습니다. 레드크로스 아너스. 예. 네. 사실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그냥 일반적인 이 소액 기부는 조금 쉽게 접근을 하거나 할 수 있지만 그 고액 기부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정말 굳게 먹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 그 결심이 되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무님 입장에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면 일반 기부와 고액 기부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사실 1억이라는 금액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뭐 재력가들은 1억을 일시불로 고액 기부할 수도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5년 약정을 해가지고 분할로 납부하는 게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내가 기존에 했던데 기부 금액을 한 군데로 적집사를 통해서 지정 기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마음 먹기에 따라서 쉬운 일이기도 하고 정말 조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 결심을 굳게 다지고 나면은 목표가 생겼으니까 뭔가 더 뿌듯할 것 이 같기도 지정 하고요. 기부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여기 한 군데를 지정해가지고. 이제 직접 관심이 있는 거죠. 아 저기 보니까 저 공부방 아이들 도와줘야 되겠다. 또 저기 뭐 시설 좀 어려운데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관심을 갖는 거죠. 예, 지정 기부의 또 장점은 내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주변에. 아 그래서 아 여기 어려운데 그러면 또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해달라. 좀, 네. 내가 이렇게. 지금 준 돈의 일부를 좀 이쪽으로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 맛에 지금 두 번, 세 번째 좀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상무님은 이렇게 지정 기부를 부탁을 한, 뭐 지정을 해주신 곳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곳들을 더 우선으로 두시는 건가요? 최근에 보호관찰소 아시겠지만 범죄자들 교정 기관이잖아요. 네. 그리고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는 보호관찰소 지원하는 그런 사업에 지정 기부를 했는데 굉장히 최근에 한 일이어서 보람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조선대학교에 학생들의 장학금 지정 기부를 했는데 이 조선대학교는 제가 1995년부터 제가 일하는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요. 아까 겸임 교수 하신다고. 네네. 예. 2017년부터는 경상대학 경영학과 4학년 학생들의 겸임 교수로서도 활동하고 있는 저한테 엄청난 의미가 있는 삶의 터전이어서 지정 기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 비행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아까 우리 상무님께서
뭐 1억이 적으면 적고 많고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단돈 10,000원이라도요. 사실은 돈이 있다고 해서 그 기부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억만금이 있어도요. 1,000만 원 쓰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있어야 또 기부를 하는 거잖아요. 자, 임수희 상무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정말 그 상무님께서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그리고 만나시는 분들이 참 많다 보니까 또 더 많은 사회 곳곳에 관심을 갖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렇게 고액 기부 말고도 또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사단법인 아시아 희망나무 운영이사로 2008년부터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곳은 강주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약 30분 정도 버스로 들어가는 캄보디아에서도 굉장히 열악한 도시이거든요. 그곳에 강주 진료소를 깜퐁시프라는 시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방문해가지고 의료봉사와 학생들을 위한 뭐 학습 지도, 학용품 지원, 방역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요. 또 아시아 희망나무에서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서 결혼한 이주민 여성들의 고향 방문을 하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으로 하는 도네이션뿐만 아니라 뭐 본인의 재능 기부라든지 이런 자선단체, 체리티에 직관적으로 하는 사회공헌 활동도 조금씩은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가셨어요? 네, 캄보디아 여러 번 갔습니다. 베트남. 참 또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다른 나라 해외에 가서도 이렇게 의료봉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양한 활동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사실 뭐 의료진들이어야 의료봉사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실제로 뭐 의료봉사라고 하면 어떤 일들을 캄보디아 깜퐁시프 강주 진료소에는 주로 의료봉사를 1년에 한두 번씩 강주시 의사협회 또는 이제 본인이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의사 선생님들이 주로 참여를 하시는데요. 의료진뿐만 아니라 비의료진들의 어시스트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지역 주민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서 오시면은 접수를 해서 환자 분류하는 일차적인 접수 업무를 하고요. 또 이제 아이들과 풍선 불어주면서 노는 활동도 있고요. 방역 활동 이런 것들은 의료진이 아닌 일반 봉사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봉사인 것 같습니다. 밥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밥도. 할 일이 많죠, 사실. 네. 네. 그 이제 환자 분류한다는 거 들어보니까 옛날에 제주도에 저희가 예멘 난민이 왔어요. 그래갖고 네. 이제 우리 이제 그 병원 진료 버스에서 이제 진료를 하는데 방금 이야기대로 길을 쭉 그렇게 써가지고 분류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을 하셨구만요. 난 밥만 해주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제가 이런 소식을 좀 들었었는데 그 임순희 상무님의 이름을 딴 어떤 방이 있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곳은 일부러 어떤 많이 하신 것 곳인지 같은데. 궁금해요. 이게 한 7년, 8년 전에 강주 진료소가 개원하면서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서 임순희 드림방이라는 진료소 이름의 명패가 달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왠지 좀 가보고 싶은 따라가세요. 같이 따라가 보고 싶은 현장에 데려가 주세요. 여행만 가지 마시고 네, 이렇게 봉사하는 저도 데도. 열심히 팔 걷고 네. 봉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은 비주얼 담당으로 참여하시고 섭외만 해주신다면 네 열심히. 거기도 뭐 아이들이 그 뭐야 K-팝이나 뭐 그런 거 좋아할 건데, 네네. 그죠? 네. 예, 훨씬 동남아 이쪽 한류가 이렇게만 해도 돼, 이렇게만. 이렇게만 강남 스타일로 네. 우리는 광주 스타일로 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눔을 잘 실천하시는 임순희 상무님께 저희가 공통 질문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상무님께 나눔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임순희에게 나눔이란 내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는 행복이다. 내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는 행복이다. 저희 지금까지 나왔던 답변 중에 제일 길죠? 제일 길었어요. 네. 풍요, 행복.
내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는 행복이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사회적인 약자들도 많고 요즘 묻지마 범죄가 많잖아요. 나 혼자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이 평화롭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을 줄 때 내가 사는 세상이 좀 더 풍요롭고 평화롭지 않을까 그런 의미였고요. 내가 하는 작은 기부, 작은 사회적인 활동이 내 삶을 이 시대를 평화롭게 하지 않을까, 풍요롭게 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를 담아봤습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진정한 행복을 찾고 싶은 분들에게 좀 머뭇거리지 말고 도전해봐라 하는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액 기부, 작은 나눔 어렵지 않습니다. 돈으로 하는 도네이션 기부도 있고요. 본인이 가진 재능을 나누는 재능 기부도 있고 또 자선단체 체리티라고 하더라고요. 자선단체에 직간접으로 후원하는 여러 가지 나눔과 봉사, 기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하셨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니까 여기 사람들 많이 있죠. 예. 제가 하나 또 요구해도 될까요? 근데 네. 200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가까운 데가 충장로 가깝잖아요. 거기 헌혈의 집이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헌혈의 집을 좀 많이 찾아주시면 네네. 좀 안내를 네. 해주시면 제가 혈액원 갔으니까 예. 이 말 안 하면 제가 여기 방송 못 네네.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여름철에 또 네네. 학생들이 방학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좀 많이 헌혈할 수 있도록 그 헌혈의 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하면 좋으니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눔을 함께 하실 분들께도 저희가 좋은 이야기 전해봤는데요.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마지막 순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이렇게 시그니처 포즈를 만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나눔이 행복입니다 라는 구호로 함께 나눔을 전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준비되셨죠? 예. 네. 나눔이 행복입니다. 네, 오늘은 임순희 상무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만나본 나행시의 주인공이 한 말 중에 저는 나눔은 습관이다라는 말이 정말 기억에 남았습니다. 정말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그런 기쁨인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미루죠. 네. 연말에 해야지. 나 좀 생활이 나아지면 해야 되지 하고 네. 미루잖아요. 미루지 말고 습관처럼 정기적으로 하면 이렇게 잘할 수 있다. 이런 걸 맞습니다.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나눔을 몸소 실천하는 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렇게 우리가 습관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조금 좀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시긴 할 것 같지만요. 그래도 저희가 오늘 알아본 새로운 나눔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게 조금 고액인데요. 네. 1억 이상 기부를 하시게 되면 한 번에 1억을 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5년에 나누어 가지고 2천만 원씩 이렇게 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적십자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드크로스 아너스 클럽입니다. RCHC라고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우리 적십자 외에도 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라든지 또 초록우산 이런 등에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레드크로스 아너스 클럽은 또 50%를 지정 기부할 수 있다고 말씀을 그렇습니다. 들어서 예. 더 의미가 본인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렇게 저희 적십자에만 위탁하는 게 아니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선정해서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이 나눔 습관 만들기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적십자 광주 전남지사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조금 부담스럽다, 나는 조금 작은 액수부터 기부 습관을 들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방송 볼 때마다 네. 이렇게 ARS만 해줘도 매달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그렇습니다. 기부하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시간에 맞춰서 기부 습관을 길러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좋은 아이디어. 네. 좋은 아이디어. 자, 저희는 더 풍성한 나눔 이야기로 찾아뵐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행시의 정세윤, 김동숙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